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4대 인센티브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시작됩니다. 전남도는 19일 영암을 시작으로 각 지역을 순회할 방침입니다. 올해 전남에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3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속화되고 있는 학령 인구 감소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광양시가 올해를 관광도시 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지원 방안 발표에 대해 지방주도 국가발전 의지를 확인한 선언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등 4대 인센티브에 대해 광주 전남 시도민과 함께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4년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정부에 요청하고 에너지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 등 지역 특례가 특별법에 반영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주민들의 의견 수렴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는 19일 영암을 시작으로 20일 장성, 이튿날 신안과 목포, 무안 등 이달 말까지 각 시군을 돌며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필요성, 경과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듣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올해 전남에서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가 3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가 늘면서 농어촌 작은 학교의 위기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1941년 문을 연 무안 해제 남초등학교. 방학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교실에 모여 수학 수업을 듣고 문제집을 풀며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어가지고 놀 사람이 없는 게 조금 그렇고 학생 수가 많으면 좋긴 한데 학생 수가 적어서 많은 걸 하고 잘 케어가 되는 것 같아요. 한때 전교생이 700명을 넘었던 이 학교는 지금은 전교생 5명 남짓의 작은 학교가 됐습니다. 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들다 보니 이 학교에는 깊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 3년 연속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학부모와 함께 홍보에 나서고 해외 연수와 골프 등 특성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학생 유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 이제 노력은 했지만은 학교 홍보도 하고 이제 또 제한적 공동학부라고 해서 무안에서도 올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워낙 멀어서 우리 학교에 온 신입생은 없습니다.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한 초등학교는 전남에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신입생을 못 받은 학교의 추이를 보면 최근 3년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남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5곳 이상의 학교가 문을 닫았고 학생 수 감소는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20곳 이상의 초등학교가 신입생 0명 상태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저출생과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앞에서는 효과에 대한 고민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 작은 학교들은 실제 중심 맞춤형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강점을 살린 교육지원청 클러스터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학생과 학부모가 타자와 머무르는 전남 학교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입학식이 열리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졸업식조차 치르지 못한 채 문을 닫게 되는 건 아닐지 지역사회의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광양시가 2026년을 관광도시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과 권역별 관광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냅니다.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 다시 찾고 싶은 광양을 목표로 콘텐츠부터 교통 인프라까지 전방위적인 관광 전략을 본격 가동합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광양시가 2026년을 관광 대전환의 해로 선언했습니다. 일상이 관광이 되는 도시에 다시 찾고 싶은 광양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광양시는 산업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의 강점을 살려 단순히 스쳐가는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경험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 곳곳에서는 굵직한 관광 사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봉산 관광연계시설 조성, 배알도 수변공원 캠핑 메카 조성,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 명소화 사업 등입니다. 시는 이 사업들을 조기에 완공해 권역을 잇는 광양형 관광벨트를 완성한다는 구상입니다. 관광 전략의 핵심은 콘텐츠 변화입니다. 보는 관광에서 경험하는 관광으로의 전환입니다. 광양 매화축제는 체험과 야간 콘텐츠를 강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축제로 고도화하고 삼화섬과 해비치로를 잇는 달빛 365 사업을 통해 4계절 야간 관광축을 구축합니다. 윤동주 테마관광, 아이언 아트시티 브랜드 구축,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 등도 광양만의 스토리를 담은 콘텐츠로 확장합니다. 여기에 광양 K-팝 페스티벌 등 대형 행사 유치와 민관 협력 기반의 관광 운영 체계도 함께 추진됩니다.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위한 전략도 구체적입니다. 대형 공연과 이벤트를 적극 유치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내 외국인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유입을 확대합니다. 광양 시티 투어, 관광 미션 투어, 힐링 수변길, 배알도 캠핑 콘텐츠, 코리아 둘레길 프로그램까지 하루 머물다 가는 관광이 아니라 여러 날 머무는 관광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관광 개발도 광양 관광 전략의 큰 축입니다. 백운상권은 역사, 생태, 문화가 결합된 웰리스 관광 거점으로, 구봉상권은 가족 체험형 복합 관광 공간으로, 섬진강권은 캠핑과 야간 경관, 인문 콘텐츠가 결합된 감성 체류 관광축으로 조성됩니다. 홍보 방식도 달라집니다. SNS 기반 미션 투어와 참여형 콘텐츠를 확대해 관광객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주위 관광 마케터 운영을 통해 온라인 홍보 역량도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관광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 시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핵심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캠핑, 야간 관광, 그리고 서바이벌 체험 등과 같은 관광 콘텐츠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시티 투어 노선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그리고 여수 섬 세계 박람회를 연계한 그런 한정 코스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각종 관광 인센티브 제도도 대폭적으로 좀 개편을 해가지고 우리시 관광 정책의 체계를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좀 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올해를 기점으로 관광을 도시 전략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산업도시에 머물렀던 광양이 체류형 관광도시로 얼마나 빠르게 변모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성과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LG 헬로비전과 특집 대담을 가졌습니다. 과거 경남도지사 경험이 지방시대위원회 업무에 미치는 효과부터 정부 기조인 5극 3특 균형 발전 추진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의 역할과 협력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 정책인 5극 3특,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으로 각 권역을 메가시티로 키우고 강원, 전북, 제주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해 지역별 특화산업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경남도지사 시절 야심차게 추진했다 무산된 부울경 메가시티를 5극 3특의 뼈아픈 교훈으로 짚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에서 시작한
제안이 국가 전체의 정책으로 만들어졌고 그걸 또 추진하는 기구가 지방시대위원회라 그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를 맡아서 추진하게 됐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감회도 새롭고 그 뼈아픈 교훈으로부터 다시는 실패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 속 수도권 1극 체제의 전환은 필요성이 더 강조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인 지방주도 성장 속 5극 3특으로 지역마다 성장 엔진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는 필수 과제입니다. 지방정부에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질 수 있도록 보완하는 역할이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지방자치를 그래서 늘 보충성의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고 그걸 추진해 나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중앙정부가 그걸 지원하고 보충하는 게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청년 유출, 수도권 집중이 지방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가속하는 3중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청년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적어도 권역별로는 1시간 생활권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일자리나 또는 뭐 문화도 마찬가지고 의료나 선택권이 넓어져야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권역을 넓혀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와 대중교통망 그와 함께 여러 가지 정주 여건을 결합시켜서 함께 풀어가야 이 악순환 고리가 풀릴 수 있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케이블 TV의 역할에 대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재난이나 주민 참여 등 공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지역에서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케이블 TV나 유선방송이 갖고 있는 이 지역마다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소통 플랫폼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지금보다는 케이블 방송과 좀 더 그 결합력을 높여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찾는 게 필요하죠. 헬로비전 특집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편은 LG 헬로비전 전국 지역 채널에서 오는 19일 오전 10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전라남도가 AI 데이터 산업 기반 구축과 연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장성군과 강진군, 민간 참여기관과 협력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16일 AI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장성군에는 2조 2천억 원 규모의 200메가와트급, 강진군에는 3조 3천억 원 규모의 300메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를 각각 조성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활용 모델을 발굴하고 지역 인력 채용, 교육에 적극 협력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정부의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분산형 데이터 센터 구축 정책에 발맞춰 전남의 산업 여건과 특성을 살린 AI 데이터 센터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한 팀 3명 규모의 반도체 전담팀을 새로 만들고 전남도와 관계기관 협력, 정부 건의, 유치 전략 수립 등을 전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구성된 3개 팀 15명 규모의 유치 TF팀과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노관규 시장은 반도체 산업 유치가 전남 동부권의 미래를 여는 핵심 과제라며 에너지와 용수, 정주 여건 등 전 부서의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지역 생산과 투자, 소비 활동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실물경제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은 제조업 생산이 1차 금속 11%,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3% 등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가량 감소했습니다. 수출은 철강과 금속 11%, 화학공업 4% 등 전체적으로 1.5% 감소했고 수입도 원유 등 농수광산물을 중심으로 4.7% 줄었습니다. 주거용과 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건축이 줄면서 전체 건축 착공 면적이 60% 정도 줄었고 대형 소매점 판매도 15.3% 감소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